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나온 신제품인데,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2세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아이폰 14 프로처럼 엄청난 판매고를 올릴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3년 만에 출시된 제품이라서 교체 수요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판매량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3개월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색상이 단 하나인 화이트로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이런 화이트 색상은 이 애플만의 색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죠. 상징과도 같은 색상이고 심플한 느낌마저 듭니다. 전혀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작인 에어팟 프로와 크기와 색상이 완전히 같아서 마치 재활용한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겨울철 정전기로 인해서 먼지나 옷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섬유 조각들이 항상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잘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철가루 방지 스티커를 끼워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뚜껑을 열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유닛이 길쭉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 떨어뜨린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버즈 프로나 버즈 2 프로를 사용하면서 몇 번씩은 꼭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적당해서 가방은 물론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은 없었고요. 유닛의 디자인 역시 전작과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없는데요. 다만 이 몇 가지 부품이 교체되고 위치가 바뀐 것은 있습니다. 먼저 전작에는 듀얼 광학 센서가 있었는데 피부 감지 센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 벤트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터치 제어 센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스와이프를 해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듀얼 빔포밍 마이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새롭게 제작되었다는 저외국 다이나믹 드라이브와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요. 다음은 실사용성인데요. 착용감은 정말 좋습니다. 인이어 타입 치고는 괜찮은 착용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어팁을 총 4가지 크기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전작인 에어팟 프로와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귀에서 뺄 때 이어팁이 뒤집어지는 문제는 있었는데요. 이것은 에어팟 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착용하면 아무래도 이 오픈형에 비해서는 피로감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음향은 원래도 좋았지만 이제는 더욱 다양한 앱에서 공간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간 음향을 적용해서 들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생긴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으로 더욱 세밀한 세팅을 해줍니다. iOS 16으로 업데이트한 아이폰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된 아이폰으로 내 귀 모양을 스캔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공간 음향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선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음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저음이 전작보다는 조금 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작에서는 조금 뭉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음 영역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렸고요. 제가 말로 완벽하게 표현하기가 힘들고요. 이것은 일단 직접 들어보셔야 될 듯 합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는 공간 음향을 끄고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 시리즈의 음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했고요. 제가 선호하는 음질이라고 해서 음질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해상력으로 따진다면 이 버즈 2 프로가 더 좋은데요. 버즈 2 프로의 단점이 고음 부분이 날카롭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고음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그런지 장시간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는 ALAC 코덱을 지원하지 않고 AAC 코덱으로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은 모두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 볼륨 조절 기능을 보면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고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오작동은 거의 없었고요.
원래는 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서 볼륨을 조절했는데요. 이젠 아이폰을 꺼내지 않고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전작 대비 2배 더 좋아졌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은 야외에서 사용할 때 이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조금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외부 소음을 잘 차단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 듣고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작동하고 들었을 때는 소음이 볼륨을 한 중간 정도로 내렸을 때랑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켜고 애플워치 8로 소음 측정을 하면서 들어봤는데요. 주변음 허용 모드에서는 70dB 정도가 나오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 체감되는 것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볼륨을 중간 정도에 놓고 하면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요. 그 이상 높여야 조금 들리는 수준이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케이스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언 칩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찾기를 누르면 방향과 거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도 이 사운드 재생을 누르면 지금처럼 충전 케이스에서 표시등이 깜빡이면서 소리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사운드 재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어폰에는 유언칩이 없기 때문에 찾기를 사용할 때 거리와 방향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사용하면서 정말 편했던 기능은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아이폰 14 프로에서 음악을 들으면 바로 스위칭이 되어서 정말 편했고요. 반대로 다시 아이패드 프로에서 유튜브를 보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연결 지연 시간은 조금 있지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이 기능을 끄고 싶은 분들은 설정에서 에어팟 프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폰에 연결에 들어가서 마지막 연결 기기가 이 아이폰인 경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유닛 용량은 44mAh이고요. 케이스 용량은 523mAh입니다. 유닛 용량은 전작과 동일하고 케이스 용량은 4mAh 늘어난 용량이라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최대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케이스까지 사용하면 3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닛을 충전할 수 있는 횟수는 5% 미만에서 충전했을 때 총 6번 정도 완충할 수 있고요. 실사용 시간은 음악을 1시간 정도 들었을 때 13% 정도의 배터리가 소모되었는데요. 볼륨을 60%로 해놓고 들었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6시간을 들어도 10% 정도 남는 수치인데요. 스펙상 사용 시간보다 더 나와서 배터리 관리 능력도 향상된 듯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게다가 충전 시 알림은 또 들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나온 신제품인데 임팩트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버즈 2 프로처럼 24비트 고음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의 생각은 에어팟 프로 대비 조금 개선이 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작인 에어팟 프로보다 음질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애플 전용 코덱인 ALAC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정말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나무랄 데 없는 편의성과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에어팟 프로 2세대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